이 지하철 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파업하기 전에 거의 타결에 이르렀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럴 거면 왜 파업했지? 또 이럴 거면 왜 하루 만에 거둬들였지? 네, 그 비밀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입니다. 노조의 내부 사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라고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노조가 3개입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다 허용되기 때문에 KBS도 노조가 3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도 노조가 3개예요. 3개인데 이 3개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이 공사노조입니다. 공사노조가 민노총 산하죠.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가 12,000명, 1200명. 그 다음에 이 제2노조가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제2노조는 통합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공사노조 1200명, 한노총 통합노조 290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새로운 노조입니다. 네. 이 새로운 노조가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이 올바른 노조가 있는데 올바른 노조는 1200여 명이었는데 최근에 1900여 명으로 절반 5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사노조에서 올바른 노조로 한 700여 명 정도가 노조를 옮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노조가 바로 젊은 청년 사원들, MZ세대가 주축이 된 노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단체 협약을 할 때는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 한노총 산하의 통합노조 이 2개가 연합해서 서울지하철공사와 협상을 벌였어요. 그래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별로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모식이라고 하는 자가 현장을 다녀간 다음에 공사노조, 민노총의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연합 협상을 했던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는 야, 이 정도에서 타결합시다. 사측의 제안을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노총 상급 간부가 내려온 직후에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통합노조,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와 민노총 소속의 파업을 강행한 공사노조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노총 공사노조가 숫자가 많으니까 10,000명 넘으니까 이게 파업으로 들어가니까 파업하지 말고 타협하자고 주장했던 한노총의 통합노조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 하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왜 민노총 들러리를 서야 돼? 우리라도 파업하지 말자. 이탈해.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무시해? 왜 우리가 공사노조 따라서 파업에 뛰어들어야 돼? 이게 통합노조 지휘부한테 엄청난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제3노조, 가장 젊은 노조입니다. 올바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으로 보고 처음부터 불참했다는 겁니다. 파업에. 이 올바른 노조는 작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조합원이 한 1200여 명이고 지금은 그 사이에 700여 명이 늘어서 1900여 명, 2000명으로 지금 늘었는데 조합원의 90%가량이 2030 세대, MZ 세대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노조에 따르면 이 올바른 노조 송시영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노조, 민노총의 공사노조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다면서 올바른 노조로 넘어오는 공사노조 출신 직원들이 많다. 이번에 아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올바른 노조 소속한 노조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파업은 직원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파업이다. 파업에 명분이 없으니 우리가 참석할 수가 없다. 참가할 수가 없다. 노조 활동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예, 지하철 노조 단 하루 파업이었지만 이 노조가 세종대로를 막고 출정식 벌이는 바람에 광화문 시청 일대 차량이 꽉 막혀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퇴근길에 주요 지하철역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이 인파 밀집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들을 감지하고 119 신고 전화까지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SNS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글들이 이런 글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민노총 정치 파업에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지하철역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처럼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 공사의 한 30대 직원. 우리도 공공기관 직원들인데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데다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이라는 자가 타결 직전에 협상장을 방문한 후에 민노총 소속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으로 몰고 간 데 대해서 민노총이 배후에서 지하철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기획 파업의 의혹이 여기저기서 작용을 하면서 이게 역풍으로 불어닥쳤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민노총 상급 간부 현정이가 와서 협상 타결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파업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민노총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 비판 여론이 사내 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 민노총 1980년대 속속 결속되기 시작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민노총을 장악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자유파 정권을 위협하는 각종 시위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지원하면서 좌파의 수장 노릇을 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 그 집회,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많은 이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조직력, 100만 넘는 조직력을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투쟁 자금, 이걸 가지고 우리 자유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공작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민노총이었습니다. 지금의 민노총 지휘부 이석기 똘마니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의 거듭된 정치투쟁, 이념투쟁, 체제 전복 활동,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이 민노총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등을 돌리고 민노총 탈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철진한 종북 주사파 이 수구적, 이건 이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미신이죠. 이 수구적 미신에 매몰돼서 아집에 사로잡혀서 체제전복을 위해서 이 암약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 그것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민노총, 발본색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비판, 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이 행동들이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민노총의 이념 편향, 체제전복 활동에 사법의 철퇴를 내려쳐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10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또 수십 년간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해서 여기까지 온 뿌리 깊은 이 민노총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로잡는 일은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쉽게 무슨 수사 한두 번으로 끝낼 일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법 앞에 민노총이 무슨 성역입니까? 법과 원칙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 민노총이든 뭐든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은 그게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철퇴를 내리겠다. 어떤 불법도 용인할 수 없다.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민노총 대응을 견결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